안녕하세요. 전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오늘은 붉은기 많고 모공 넓고 커버할 거 많은 피부 쉽게 커버하는 법을 찍어보려고 해요. 보니까 제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우리 그대들 중에서 수능을 갓 마치거나 이제 화장을 시작하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되돌려보면 그때 제가 되게 힘들어했던 피부 표현을 영상으로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피부가 좋거나 그냥 쿠션으로 팡팡팡 쉽게 끝나는 피부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드름으로 인해서 피부가 이렇게 패인 부분도 있고 모공이 큰 편이고 군데군데 붉은기 칙칙한 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메이크업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루틴과 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출발할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꾹 누르고 알림 항상 켜놓고 사랑스러운 댓글도 남기고 아직 구독 안 했다면 구독도 꾹 누르고 영상 출발! 일단 저의 피부를 보자면 색조는 다 한 상태고 반 나눠서 여기는 베이스 표현을 했고 여기는 안 했어요. 화면상으로 보면 뭐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걸 당기면 저는 일단 코에 모공이 미친 듯이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점점점점 딸기코 같은 모공 그리고 그 옆을 이어서 팔자 윗부분에도 모공이 큰 편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여드름 자구 그리고 민감성 피부 때문에 붉고 검고 얼룩덜룩한 피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피부 결이 매끈하지 않고 이쪽 부분은 예전에 여드름 자국 때문에 좀 오톨토돌한 피부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보자면 제가 메이크업을 완성했을 때도 그렇게 엄청 화사한 톤이나 맑은 톤을 선호를 하진 않고 얼굴 자체가 조금 넓어서 그거를 보완해줄 수 있도록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차분하고 그렇게 밝지 않은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주고 앞쪽 소량 부분만 조금 더 톤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은 뭐 23에서 25호 정도로 마무리를 해주고 앞쪽 부분은 21호에서 22호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메이크업을 풀 메이크업 영상을 잘 안 찍는 이유가 바로 벌써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전 말이 너무 많아요. 설명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도 막 이 말도 하고 싶고 저 말도 하고 싶고 막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이 부분만 할 거예요. 가장 먼저 스킨케어 다음에는 선케어를 꼭 해주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하지 않고 항상 선크림을 바르는 사람이랍니다. 뭐 선크림이 피부 노화 그리고 자외선 차단 뭐 여러 가지 거를 배제를 하더라도 저는 선크림을 발랐을 때 메이크업 표현이 조금 더 잘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크림은 꼭 챙겨 바르고 있어요. 오늘 발라줄 제품은 인가의 텐셔너 메이크업 부스터인데요. 메이크업 부스터 메인 제품이긴 한데 SPC가 50 플러스 이상이라서 두 단계를 합쳐서 바르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흐르지 않는 타입이고 전 겨울에는 막 흐르는 제형보다는 살짝 이렇게 쫀쫀한 마무리감이 좋더라고요. 쫀쫀하지만 수분감처럼 산뜻한 거 가지고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부담 없이 피부결 한번 정리해주는 느낌? 그래서 이 반쪽에만 발라줄게요. 제가 피부 베이스는 워낙에 조금 뭐 열감도 많이 돌고 까다로운 피부라 그런지 그렇게 좀 피부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들께 받아도 사실 제가 한 게 그나마 낫더라고요. 제가 결혼식 메이크업을 받았을 때도 그분은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몰라가지고 막 메이크업을 해주시고 어때요? 완전 잘 됐죠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뭐 그분의 메이크업 스킬이 뭐 떨어진다라기보단 제 피부는 제가 매일 보고 막 테스트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난스러운 피부가 그렇게 또 막 없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쫀득쫀득한 피부 베이스가 완성이 돼요. 전 오늘은 그냥 피부를 밝혀주거나 펄감이 있는 제품을 쓰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베이스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에스쁘아의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그것도 많이 쓰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화사한 펄감이 필요할 땐 얘를 쓰고 좀 칙칙함 개선을 하고 싶을 땐 얘 이렇게 쓰고 그냥 선크림처럼 쓰고 싶으면 요거를 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프라이머를 조금 발라줄 건데요. 저는 모공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아리따움의 세범 컨트롤 포어 바스터 세범 컨트롤 프라이머를 소량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정말 소량. 뭐 얘랑 제형이 조금 비슷한 게 그 베네피트의 포어 패셔널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품들은 양 조절에 실패를 하면 바로 밀리기 쉬운 프라이머거든요. 모공을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화장이 다 밀려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전 정말 소량으로 그것도 모공이 조금 도드라지는 여기를 발라줘요. 살살 돌려가면서 그리고 살짝 힘을 줘서 안쪽에 좀 꼭꼭 채운다는 느낌으로 바르거든요. 그리고 바를 때 양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정말 나의 피부와 손 사이에 이만큼의 제형이 느껴진다면 그거는 밀릴 가능성이 큰데 적당히 실키하게 움직이면서도 그렇게 두께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상태가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양으로 그냥 가볍게 좀 무너지기 쉬운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아직 파운데이션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줄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듯 저는 외곽 부분은 좀 어둡게 해서 좀 동그랗고 볼살 많고 큰 얼굴을 좀 이렇게 보완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앞부분만 살짝 화사함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조합은 이 두 가지 조합이에요. 되게 많이 썼네? 이거는 컬러 자체가 굉장히 딥하고 건강해 보이는 톤이라서 제 외곽 피부톤에 정말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는 제가 쉐이딩과 파데용으로 정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필리밀리 V컷 브러쉬예요. 일단 이 파운데이션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벨벳처럼 실키한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파운데이션을 약간 찰싹찰싹 쫀득쫀득하게 먹는 파운데이션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을 안 좋아하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약간 진짜 벨벳 결을 이렇게 여기에 문지르듯이 고르고 실키하게 마무리가 되는 반면에 정말 철썩철썩 먹었다기보단 그 위에 이렇게 보드랍게 씌운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제품은 좀 요철을 잘 보완을 해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꽤 지속력도 좋아서 제가 외곽으로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 손등에 있는 이 파운데이션을 꼭꼭꼭 외곽에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외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찍어준 다음에 이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힘을 문지른다기보단 살짝 줘서 여러 방면으로 모공을 메꾼다는 느낌으로 도포를 해줄 거예요. 제가 이 브러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붓 자국이 안 남아요. 제가 원래 되게 유명한 파운데이션 브러쉬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이렇게 차분하게 톡톡톡 두드리고 밀고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도 브러쉬 자국이 남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제가 이런데 커버를 할 때 그냥 쿠션으로 누르면 그 귤 껍질처럼 팡 했을 때 그 점점점점 남는 피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메꾸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돌려가면서 도포를 해주면 그런 요철들은 굉장히 잘 보완을 해주면서 커버력도 죽이지 않는 그런 브러쉬라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 이거 한 개를 더 구매를 해가지고 하나는 베이스, 하나는 쉐이딩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한번 자연스럽게 도포를 하고 나서 요 정도만 봤을 때도 되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 저는 이렇게 조금 여드름 자국인데 이거를 컨실러로 하기도 애매하고 붉은 느낌이 조그맣게 좀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게 뭉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원래 사용하는 쿠션 퍼프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버력이 부족한 부분 오늘은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한 이 정도 좀 모공과 트러블이 유독 도드라지는 부분에 얇게 발라서 톡톡톡 해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까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서 모공을 이렇게 잘 막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들기기만 해도 크게 모공에 끼운다거나 그런 현상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오늘 스킨케어를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까 이렇게 브러쉬질을 했는데 너무 막 결이 남았어 하면 동일하게 이걸로 살짝씩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외곽이 훨씬 더 깔끔해졌죠. 아직 여기는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이만큼만 그것도 화사하지 않은 톤으로 커버만 했을 뿐인데도 얼굴이 전체적으로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쉐이딩, 스틱 쉐이딩 사실 전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나중에 스틱 쉐이딩과 가루 타입의 쉐이딩으로 윤곽을 넣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 영상이 길어지니까 차츰 하도록 하고 이게 쿠션이잖아요. 이제 남은 앞쪽은 쿠션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오늘 사용할 쿠션은 롬앤의 제로 쿠션 02 내추럴 21 쿠션이고요. 쿠션은 롬앤이지만 안쪽에 퍼프는 네이처 리퍼블릭. 다들 그러지 않나요? 이 쿠션은 피부 타입에 따라 좀 건조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정말 가볍고 얇게 표현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파운데이션과 브러쉬로 외곽 처리를 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게 밝은 파운데이션 그리고 브러쉬 해서 앞쪽에 모공을 같이 메워주면 좋긴 한데 귀찮단 말이죠. 지금 가뜩이나 다 귀찮아 죽겠는데 두 가지를 쓰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또 브러쉬 바꿔서 하면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적은 부분이라서 그냥 쿠션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쿠션을 묻혀서 터치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양을 사용을 하진 않아요. 이게 커버할 게 많다고 해서 많은 양을 올리면 이 지속력과 무너짐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많이 올리지 않고 소량으로 좀 밀착력 있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오늘 좀 많이 올라갔네요? 많이 올라갔으면 그거 양을 좀 덜어내고 좀 맨 쿠션 부분으로 두들겨주는 편이고 이 부분에서 모공이 신경 쓰이는 부분들은 당겨서 메꿔줘요. 아까 브러쉬에서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해주면 모공도 꽤 많이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공이 큰데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 모공은 뽕뽕뽕뽕 남고 그냥 파운데이션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포를 할 때는 적은 양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모공을 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운데이션만 끝냈을 때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잡티가 도드라지거나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가까이 당겨보면 뭐 원래 뭐 피부 좋은 사람에 비해서는 얼룩덜룩함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무리하게 커버를 하다 보면 그냥 화장이 굉장히 두꺼워져 버리는 떡밴 피부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커버에 막 목숨을 건다기보단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이게 하는 연출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쉐딩 한 번 더 하고 블러셔 처리를 하고 컨실러로 점 같은 거 커버하고 하면 저의 뭐 데일리 루틴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영상에 엄청난 팁이 담겨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돌이켜보면 예전에 피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심해서 그때 비비크림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되게 두껍게 바르고 근데 그 유지가 되지 않고 금방 또 떡이 되고 무너지니까 또 더 지저분해지고 속상하고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와 저는 뭐 제가 피부과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뭐 생활 속의 스킨케어가 변한다든지 이렇게 메이크업 방법을 통해서 그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는 피부톤을 연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때보다 더 건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이 많은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런 저의 뭐 크진 않지만 작은 팁들을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하는데 다음번 영상에선 어떤 거를 보고 싶은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좋아요 눌렀어요? 알림 켰냐고요? 사랑스러운 댓글 남길 거죠? 구독도 하고 알겠어요. 다음에 봐요. 안녕.